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네,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K 컨텐츠를 살리는 저작권 상식 특강. 이번 시간에 패러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2차적 저작물 요거를 다뤘어요. 요거하고 패러디하고 뭐가 다른데,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패러디도 2차적 저작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래서 패러디가 뭔지, 패러디에 대한 개념, 뭐가 있어야지,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패러디가 성립이 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패러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기존 원본, 오리지널, 이거에서 뭔가 따와서 재생산 하는 컨셉, 요까지는 2차 저작물이랑 같습니다. 2차 저작물도 오리지널에서 원본에서 이거를 따와서 재생산, 그러니까 something new를 더해야 되겠죠. 더해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패러디는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잘 알려진 원작, 그러니까 일단은 원작 자체, 2차적 저작물은 원작이 안 유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작이 안 유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이게 만화책인가 원작이? 그러니까 거의 뭐 무명에 가까운 그림책, 뭐 만화책, 이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패러디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이 굉장히 유명해야 돼요. 누구나, 거의 다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재생산할 때 어떻게 재생산한다? 비틀어서 풍자적으로. 그러면서 something new가 여기서는 new message, 이거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문학의 한 표현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도 보면 이제 옛날 뭔가 있었던 것 같은 거를 이제 기가 막히게 좀 가져와서 풍자해서 코미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패러디다 라고 보시면 되고, 패러디 판단의 기준은 뭐냐? 패러디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매우 어렵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패러디 문화가 더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갖춰가야 될 부분이고요. 패러디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문의 양식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이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강해요.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뭐 일종의 블랙 코미디, 코미디라든지 풍자, 이게 있어야지 해화적인 풍자, 뭐 이 건설적인 비방, 건설적인 비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패러디를 넓게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다.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저작물이라든지 뭐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 라이센스, 뭐 이런 거에서도 다뤘었지만은 상업적인 목적,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상업적인 패러디는 패러디인가 아닌가에서 패러디 저작권 침해 여부의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썼냐. 그래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패러디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크다. 하지만 TBCF 같은 데 보면은 어떤 현상,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때 그 16강 때인가요? 이탈리아하고 그 심판, 이게 뭐 이런 거, 옐로 카드 주고 이 심판의 모습을 좀 패러디해서 뭐 아이스크림 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근데 어쨌든 상업적인 목적으로 패러디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현상이었지 오리지널 창작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패러디는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비평, 풍자의 목적으로 패러디를 할 경우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에서 벗어날 소지가 더욱 크다. 그러니까 돈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되고, 순수하게 패러디는 비평, 풍자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아직까지 패러디를 인정한 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절이다,
뭐 패러디 침해다. 그래서 뭐 소송 가면은 전부 다 2차적 저작물 침해, 작성권 침해,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판결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패러디는 아직 인정한 사례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다. 그러면서 요거를 하나 상업적인 얘기를 드렸으니까 요걸 하나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패러디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데, 상표, 이거 보시는 인마, 그러니까 이제 퓨마 이 브랜드 가지고 이런 식의 패러디, 짝퉁, 좀 회화적으로 재밌게 만든 이런 로고들은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표권은 핵심이 혼돈의 여지, 침해 아니냐가 혼돈되냐, 오리지널하고 침해물로 의심되는 게 이게 혼돈이 되냐, 이거 가지고 따지거든요. 상표 혼돈의 여지가 없어도 이거는 단속 대상이 된다, 패러디는. 그러니까 인마하고 퓨마하고는 누구나 다 구분을 해요. 명확하게 구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마 상표를 보고 퓨마 브랜드와 이제 혼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거의가 아니라 그냥 저는 없다고 봐요. 거의 뭐 99.9%. 하지만 한국은 짝퉁 상표로 보고 단속을 합니다. 이제 요런 거 가지고 짝퉁 상표. 그래서 이제 무임승차를 한다. 건전한 상거래를 망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의 여지가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패러디에 대한 개념을 일단 살펴봤고, 패러디 케이스들도 하나씩 추후에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